내년에는 아마 그래도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아요. 트럼프 한마디에 이제 계속 튀고 그게 펀더에 아직 안 찍혔는데 기대감을 먼저 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마 조선주가 될 거고 상반기엔 그렇게 나타나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를 시장에선 많이 따질 것 같아요. 네. 그때쯤이면은 펀더를 다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확실히 세게 돌고 잘 찍히는 애들로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최근에 많이 분위기가 좀 좋아진 조선. 네, 조선은 저희가 자주 모시던 분이 계셨는데 네. 오늘 한번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이분의 뷰는 또 어떤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SK증권입니다. 한승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승한, 이효리 같은 느낌이죠? 네, 뭐 어릴 때부터 별명으로 그래요? 토마토, 뭐 기러기, 그러게. 우영우. 네, 맞습니다. 토마토 기러기. 토마토 기러기. 한승한. 자, 우리 어쩌면 우리 한승한 위원이 지금 조선을 맡고 있는 것도 조선의 그 선미와 선수 여기가 또 시작과 끝이 이렇게 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름과 또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조선을 했었어야 되는 운명이었군요. 자, 우리 한승한 위원님. 네. 지금 우리 조선은 분위기가 좋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뭐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로 조선주가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뭐 11월 7일이었나요? 그 트럼프 미 이제 당선인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아침 통화에서 뭐 우리 미국 조선업에 있어서 한국 조선업이 필요하다라는 네. 언급하면서 계속 지금 주가 상승세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트럼프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일단 뭐 실질적인 반사 수혜가 있는지 네. 그거를 차치를 하고 주가 상승 그러니까 모멘텀만 놓고 보자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죠.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화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미국 그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이제 해양 전략 전문가로 계시는 이제 브렌트 세틀러라는 분이 네. 뭐 최근에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뭐 똑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선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 조선업이 미국에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국 조선이 조선이 만드는 이 잠수함이 21세기형 무슨 거북선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누구 미국 사람이? 예, 맞습니다. 거북선을 알아요, 그 사람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터틀리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샤라웃을 한번 해주다 보니까 오. 또 특수성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 또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조선은 그 전에도 뭐 그러니까 군함 뭐 이렇게 수리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원래 좀 수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나쁘진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건 어쨌든 건조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그 도크라는 게 뻔히 있을 텐데 뭐 수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도크가 필요할 텐데 추가로 도크가 있어요? 지금 군함 수리할 도크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외국 거를 지금 노리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뭐 미국 군수 지원함 뭐 두 척도 최근에 하나 오션이 받고 네. 있지만 네? 사람들이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조선소 가보시면은 그 저희가 만드는 일반 상선 선박 그 야드 도크가드라고 네. 특수선 만드는 캐파가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도크가 달라요? 예, 도크가 다른 완전 도크요? 다르고 특수선은 만드는 데는 이제 보안 이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붕으로 씌워져 있는 구조라서 저희가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도크는 따로 있다는 따로 거군요. 완전 따로 별개의 도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이건? 같은 야드에 있습니다. 같은 야드에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이제 이렇게 천막이 쓰여져 있어서 네. 못 찍게. 저희도 대한민국 해군 전력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네. 원래 계속 특수선 캐파는 따로 있었어요. 그럼 그게 미군 군함 들어와서 수리할 정도의 크기는 되고요. 충분히 됩니다. 근데 충분히 되고. 지금 받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전투함은 아니고 네. 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수 지원함 이런 쪽에 지원함이다 보니까 보급함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크기는 충분히
가능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하실 때도 그 일반 상선, 그러니까 상선 그 도크의 수가 캐파가 얼마나 찼는지와 네. 특수선 캐파가 얼마나 찼는지를 따로 구분해서 네, 전망하시고. 그건 별개라고. 아, 보시면 별개로? 될것 같아요. 아, 네, 아예 겹치지 별-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 특수선에 일하실 분들도 충분히 계세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해군 전력화 사업도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관련된 전문 엔지니어 분들이 계속 상주에 계시죠.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맡기는 건 거의 정해진 거죠, 이제. 뭐 사실 맡길 데가 없잖아, 딴 나라가. 뭐 일본이 일본?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아, 일본 안 되지. 네, 일본은 미국 7함대 본 거지가 거기 이미 주둔해 있기 때문에 네. 예전부터 해왔었고, 아, 그래요? 그걸로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음. 저희 한국 조선소까지 찾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본이 잘해요? 우리가 잘해요? 우리가 잘하지. 뭐 똑같이 잘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아니, 같아요. 왜냐면 조선 자체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특수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자체는 우리가 거의 뭐 이제 압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럼 특수선도 우리가 훨씬 낫지 어떻습니까? 검수선의 사실- 나라인데. 기술력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크게 차이는 없다고는 보는데 네. 네. 사실 저희가 상선은 확실히 더 잘 만들긴 해요. 네. 뭐 LNG 캐리어라든지 네. 좀 뭐 중국과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네. 만들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예. 굉장히 좋은데 좋은데? 특수선 관련해서는 사실 네. 일본 쪽이 좀 더 오래 해오기도 했고 많이 해오긴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또 친일파. 그런 건 아니고요. 가나요? 실제로 일본 조선업 보시면은 뭐 네. 가와사키 중공업이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아하. 스미토모 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거기 저희는 방산 부분 매출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그쪽은 방산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일반 상선과 못지않게. 네. 네, 뭐 이 들어오실 때 흥얼거리던 노래가 김희가요란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군요. 애국자입니다. 여튼 뭐 그동안 이건 팩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튼 뭐 일본이 그런 거 해왔던 역사도 있고 네. 그 노하우 같은 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특수선 분야 특히 이제 뭐 이런 MRO나 이런 쪽은 아직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똑같이 잘한다. 뭐 네, 일본도 잘한다. 하고 있지만 네. 우리도 충분히 기술력이 인정받으니까 미국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이제 미군의 그 MR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점 많이 받을 거고 그 회사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뭐 그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그 그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 네. 그 MSRA라고 네. 그 마스터십 리페어먼트 어그리먼트라고 네. 그 미 함대 함정 그 수리 MRO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거를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전에 하나오션과 현대 HD 현대중공업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하나오션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두 척이나 이제 수주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안 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입찰이 왔어요. HD 현대중공업한테도 네. 그 군수 지원함. 예. 근데 수익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아마 현대중공업 내부적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서 그 군수 지원함은 안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실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외국 지역에서도 함정 관련해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루에 있는 뭐 시마조선소라든지 네. 그 필리핀의 수빅조선소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해외로 많이 뻗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저가 수익성이 안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주를 할 이유는 딱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오션이 한 건 저가 수주라는 겁니까? 수익성이 아예 안 나는 수주권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수익성은 나는데 네. 하나오션이 그리는 그림은 좀 더 큰 그림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네. 하면서 이제 미국 본토 함대인 2함대, 3함대, 4함대 물량까지 수주가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트랙 레코드를 쌓기 위한 뭔가 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가격 저가 수주라는 거죠? 저도 정확히 마진은 공개가 안 됩니다.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이 함대 MRO가.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막 고수익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분명한 트랙 거고요. 레코드를 쌓아 나가야 이제 신뢰도 쌓이고 기술력도 인정받아서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미국 군함 같은 거를 건조할 일은 없습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이제 많이 해군력이 딸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중국 건조 능력이 이제 워낙 대단하니까, 워낙 이제 양으로 밀어붙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걸 건조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가 미국의 큰 조선소를 하나 지어서 도크 짓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뭐 무슨 법이 있어 존슨 법인가 뭐 이래갖고 네. 아 존스입니까? 존스 액트. 아 그 존슨인.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그 존스 액트라고 존스법이 있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함정 관련해서는 존스법이 아니고 그 반스 톨레프슨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함정 관련해서는 아. 외국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수 없게끔 금지를 아예? 시켜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외국 조선소는 안 되는군요. 네, 존스법은 상선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선박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군함까지 건조한다는 건 그건 안 되겠군요. 필리조선소를 하나 오션이 이제 인수할 네, 예정이기 네.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그 우리나라 기업이 되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 물론 이제 줄지 안 줄지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 함정을 짓는 건조하는 그 수주권을 과연 우리한테 줄지 안 줄지는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군 자체가 아무래도 안보와 보안을 중요시하는 이제 네. 국가이기 때문에 MRO까진 몰라도 과연 신조를 우리한테 맡길까는 아직 좀 함부로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건 뭐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해서 뭘 막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또 약간 뭐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북미 쪽의 그 LNG선 이런 네. 건 좀 괜찮나요? 일단 뭐 그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표가 같아요.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좀 투자 포인트로 조선주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이제 LNG 네. 캐리어인데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북미 지역 쪽 LNG 수출을 임시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피드 기본 설계에 걸려 있는 LNG 액화 프로젝트들이 FID 최종 투자 결정 단계로 넘어가야 LNG 캐리어 발주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발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 단계에 걸려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잠정 중단시켜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계속 펜딩이 돼 있다가 이제 트럼프가 공약으로 걸었죠. 자기가 임기 첫날에 바로 이거 재개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 원유나 이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도 더 늘리고 생산량도 더 늘리겠다라고 네. 발표해놨으니 이 말은 즉슨 펜딩돼 있던 LNG 액화 프로젝트들이 대거 FID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지역 프로젝트들 LNG 캐리어 물량은 중국 조선소한테 줄 리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자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결국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봐도 이 멤브레인형 LNG 캐리어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올해 중국에서 건조 캐파가 LNG 캐리어 건조 캐파가 가장 크고 트랙 레코드가 역사적으로 유일했던 후동 중화 조선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른쪽 아래 차트 봐주시면 그 빨간색 애들이 후동 중화 조선의 LNG 캐리어 인도 그리고 앞으로 인도 예정 척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네. 보시면은 31년까지 스프레다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4척을 받았거든요. 후동 중화 조선소가. 네. 이 카타르 에너지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뺏김으로써 뭐 이거 악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호재라고 봐요. 왜냐면은 중국의 LNG선 뺏긴 게? 왜냐면은 후동 중화조선소는 이 카타르 에너지 거 물량을 무조건 가져가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가로. 왜냐면 얘네도 알아요. 내년부터는 북미 지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들이 네. 자기네들이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무리해서라도 도크를 채울 수밖에 없었을 카타르 거고 거 받아와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31년까지 채움으로써 납기 메리트가 중국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납기 메리트가 없다고요? 네, 납기 그러니까 저희 인도 예정 연도잖아요. 29년, 네, 3년, 네. 31년. 그러니까 선주들은 저희가 발주내서 최대한 빨리 받길 원하겠죠. 네. 아, 네. 근데 지금 내면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후동종화조 선수한테 되면은 거의 한 30년 하반기나 31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왼쪽 그 차트 봐주시면은 이게 한국 조선소별 이제 LNG 캐리어 인도 그리고 인도 예정 네. 척수인데
한국 보시면은 28년도가 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29년도, 30년도 싹 다 비어 있고. 이 말은 즉슨 북미 지역 프로젝트들 제외하더라도 네. 다른 지역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이 납기 메리트를 가지고 성과 충분히 높여가면서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때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저때 인도할 그런 슬롯들이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좋은 건가? 납기 메리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배를 주문할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주문을 해줘야 저게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나마도 뭐 경기가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무슨 정책 변경이나 등등으로 해서 만약에 저 주문이 안 나오면 저 때는 손가락 빨고 아니면 중국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저가로 뭐래도 받아서 도크를 채우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보기는 너무 핑크빛으로 보시는 건 아닙니까? 그 가정이 너무 방금 말씀하신 게 네. 너무 이제 안 좋은 가정들을 깔고 간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네, 항상 북미 의심 지역 많아요, 쪽이 제가. 펜딩돼 있던 게 결국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이제 재개가 되면은 이제 FID 넘어가면서 엄청난 대량의 물량의 LNG 캐리어들이 발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저 납기 슬롯이 뭐 전혀 안 채워질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그뭐 될 것 크게 같아요. 의심할 만한 건 아니란 네, 말씀이신 절대 거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문적인 이제 그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 있잖아요. 네. 영국 데이터 이제 거기서도 최근에 전망치를 많이 수정을 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글로벌 LNG 캐리어 발주 예상 척수를 한 80척 초반대로 잡았었는데 네. 올해 9월에 갑자기 100척으로 수정을 했고 그게 트럼프 당선 전이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당선됐으니까 되면 더 긍정적으로 수정을 내부적으로는 했겠죠. 그래서 아마 100척 더 이상. 그래서 내년 LNG 캐리어 수주 규모는 국내 조선 3사가 바라보기에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주들은 누가 돼요? 그럼 만약에 미국의 그 LNG를 뭐 수송할 이 배를 찾는다면 네. 보통 선주들은 어느 나라 선주들이에요? 선주들은 사실 뭐 딱히 국한돼 있지 않고 네. 다 나눠져 있죠. 뭐 카타르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북미 지역은 북미 지역 선주들일 거고,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선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LNG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카타르 이런 쪽이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선주들도 대부분 그쪽이 선주들이라고 보시면 사실 근데 그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는 물론 미국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생산 많이 할 거야도 있지만 결국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막혔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뭐 이렇게 에너지 지형이 변할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 심화는 되고 있고. 막혔나? 근데 지금도 가지 않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 네, 가고 지금, 있어요. 네, 안 가고 안 가고 있고 그거 대신 중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천연가스라는 게 그 송유관 통해서 갔던 거는 PNG 형태, 기체 네네. 형태로 예, 갔던 예. 거고 파이프라인을 예. 통해서 그거를 못함으로써 그 러우 전쟁 이후 때부터 그게 송유가 안 되면서 LNG 그 천연가스는 그렇죠. 수요는 계속 필요한데 증대가 네, 확대가 네, 되고 네. 있는데 PNG가 막히니까 유일한 수단이 이제 LNG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LNG 캐리어 발주가 대거 22년부터 나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러우 전쟁 뭐 지금 뭐 끝내겠다 뭐 만에 네. 하는데 사실 그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유럽 국가들이 뭐 갑자기 전략을 바꿔가지고 복원할 일은 뭐 별로 러시아에서 다시 PNG 형태로 받아오겠다. 그거는 그 단기간에 좀 일어나기 가능성은 좀 힘들 것 낮아 같아요.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알고 러시아도 사실 지금 중국에다가 대거 PNG 형태로 깔고 있어요. 그 시베리아의 네. 힘 맞습니다. 개통했습니까?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정확한 연도까지는 저도 뭐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네네.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에너지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동유럽과 서유럽이 하나의 에너지 그 동맹이었다면 네.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이제 유럽과 북미 이렇게 분리가 완전 된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네, 보이는 뭐 거고. 단기 내에는 힘들다고. 네네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MRO 사업까지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삼성중공업은 그 부분에서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도 사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갖고 있는 메리트는 좀 뭐라고 보세요? 삼성중공업은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특수선 사업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핫한 이 특수선 모멘텀을 받을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뭐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는 특수선 쪽을 뭐 하겠다는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같이 가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LNG 캐리어 LNG. 모멘텀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FLNG라고 구유식 그 해양 플랜트가 있어요. 네. LNG를 LNG 뽑아서 뽑는, 네. 액화시키고 저장하는 그런 선박 형태의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의 강자입니다. 지금까지 건조됐던 FLNG가 단 5기밖에 없는데 글로벌적으로 그중에 4기를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시절 때 했던 거고요. 그거 다 인도 됐습니까? 네, 이미 인도. 하나는 이제 건조 중이고요. 그게 이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 인도 못해서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꽤 오랜 기간 그 인도 못해 갖고 원래는 야 우리가 사갈게 했는데 그 업황 나빠지면서 못 가져가겠는데요. 막 이래 갖고 못 팔아 갖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이제 하나 남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2기를 짓고 있어요. 2기를 짓고 있고 그 부분이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다. 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 FLNG에 대한 수요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남미 브라질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북해 쪽에서 이 FLNG에 투자하는 모멘텀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강자인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받아올 수 있는 수주 풀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 중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 위원님은 어느 회사를 가장 그래도 좋게 보고 계시고 어디에 좀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서나 이런 거 혹시 내셨을까요? 네, 뭐 지금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건 이제 HD 현대미포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특수선 모멘텀이라든지 LNG 캐리어라는 이런 모멘텀은 받을 수는 없는 조선소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모멘텀들이 실질적인 펀더로 보자면은 뭐 애드업이 되긴 되겠지만 되게 길게 놓고 봐야 되는 모멘텀들이거든요. 특히나 특수선 쪽은. 네. 근데 현대 진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 폭이라든지 펀더만 놓고 보자면은 HG 현대 미포의 그 실적 계속 속도가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현대 같은 경우는 월마다 잠정 매출액을 공시를 해주거든요. 네. 현대 미포 10월 매출액이 났는데 네. 시장 MOM으로 13.4%가 더 매출액이 더 찍혔고 전월보다 네. 그래요? 네. YOY로 보자면은 거의 23%가 더 찍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보통 분기별로 나오니까 3개월별로 그거를 그냥 단순 평균으로 3으로 나눴을 때 그 수치보다 거의 한 7, 8% 더 높아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공정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고성가 백록의 수주장고에 쌓여있는 선종 믹스 효과가 굉장히 현대 미포는 좋고 그리고 유일하게 캐파 증설이 들어가는 조선소입니다. 그 현대 베트남 조선이라고 연결 자회사에 그 옛날에 비나신 조선소인데 거기가 이제 연간 기존 15척 건조 체제에서 30년까지 23척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Q 성장과 P 성장이 같이 함께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선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유화학 운반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갑자기 이 운반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러시아 쪽 그 원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그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조치를 때려버리면서 이 말은즉슨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아니라. 그러면 멀리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톤마일이라고 하죠. 보통 저희는 이제 해운에서 수요단에서 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늘어나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측면으로 봐요. 그래서 이 톤마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었고 이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그 화학 운만 제품선들도 덩달아서 이제 발주가 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전쟁의 여파. 네, 그게 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조선 쪽은 그래도 앞으로 더 좀 괜찮은 가격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여유도 좀 챙겨놨고, 그래서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네, 그런 내년에도 상황이다. 저는 상승 사이클이 충분히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관련된 이야기 SK증권의 한승한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고요. 말씀 뭐 혹시 못 하신 거 있을까요? 이 정도면 다 됐을까요? 네, 내년에는 아마 그래도 네.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아요. 트럼프 한마디에 이제 계속 트럼프 나오는. 튀고 뭐 사실 그게 펀더에 아직 안 찍혔는데 기대감을 먼저 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거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마 조선주가 될 거고 네. 상반기엔 그렇게 나타나다가 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를 시장에선 많이 따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때쯤이면은 아무래도 펀더를 다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확실히 세게 돌고 잘 찍히는 애들로 수급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내년에는 그런 좀 그림 형태로다가 조선주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 뭐 한 시간을 드리면 뭐 SK증권 홍보를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시장 전망을 또 해주시네요. SK증권은 고객에게 얼마나 좋은 회사일까요? 저를 뽑아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서 네. 그 자리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대표인 마음으로 와야죠. 항상 시청자 만날 때는 내가 이 회사 대표다. 그 마인드로 오셔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사 그렇게 나는 이제 애사심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저희 회사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승한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